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너희들은 그 전에 직원이 너무 애를 먹이니까 이 친구만 착탁하면은 차가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작살이 나니까. 저 앞에 바다에 내비가 직진하란다. 가라.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친구 때문에. 축차 시장에서 예전하고 이제 완전히 바뀐 게 뭐냐면 수동축에서 자동축으로 이제 완전히 넘어왔단 말이에요. 법규상 이제 무조건 자동축을 다 달아야 되는데 4.5톤 축차는 앞으로 이제 무진동이 대세다. 자동축이 달리는 이상은 판스프링은 이제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2022년도에 자동축을 하나 설치한 맥센을 뽑았고, 그다음에 올해 지금 2차 이제 또 맥센을 뽑았는데 2022년도에 뽑은 맥센은 판스프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2023년형에서는 무진동입니다. 이게 이제 왜 차이가 있고 뭐가 더 좋느냐? 무진동이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무진동 자체가 이제 차의 중량을 갖다가 인식을 해가지고 서로가 연동이 되면서 이제 이게 압을 서로가 맞출 수 있게 돼 있어요. 2축과 3축이 계속 서로 레벨링을 해가면서 이렇게 가니까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연비에서도 좋습니다. 연비에서도. 판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축압이 조절되다 보면은 너무 압이 많이 들어가도 그렇고 적게 들어가도 연비가 나빠져요. 판스프링 차량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게 원리가 짐을 실었을 때 휘어지는 정도를 가지고 중량이 어느 정도 된다. 이거를 읽어서 가변축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압력이 얼마 들어가고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터지냐면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은 센서에 감지하는 부분이 물이 들어가갖고 이제 막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압력이 예를 들면 승짐을 실었을 때 주행시 2.5, 뭐 짐 좀 실었을 때 한 3.0, 뭐 요래 주고 가야 되는데 압이 막 8, 9까지 올라갑니다. 막 뒤에가 막 들려요. 막 지 맘대로 막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빈차로 가요. 빈차로 가다가 신호가 빡 있어요. 갑자기 노란불이야. 그 브레이크 빵 친다 아닙니까? 그러면 뭐 아니면은 주유소 딱 세우면은 브레이크를 밟은 만큼 이제 차가 이제 하중이 좀 쏠리잖아요. 이제 기름 나고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딱 당겨요. 땡긴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축이 빡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가변축이. 나는 싫든 좋든 간에 이제 공차 상태에서 졸지에 축 내리고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다가 도저히 안 돼갖고 이제 옆으로 차를 길에 빼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이제 세팅을 다시 잡아갖고 축을 들어가 또 가는 거예요. 과적을 하려고 해도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뭐 사장님들 이제 콜발이 하시면은 막 20, 30콜로 막 혼적 발휘해가지고 막 이 빠이 차가 뭐 한 13도씩 막 싣고 다니시려고 해도 그러니까 오작동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판스프링 하면 이제. 물론 그거를 해결이 어느 정도는 되겠죠. 해결이 시간이 지나면 기술적으로 보완이 더 되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나라 차주님들 스타일상 에어가 세기 시작하면 감당 안 된다. 그리고 잘 터진다. 문제가 많다. 이래 얘기들 하시거든요. 과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과적을 하니까. 근데 실제로 수입 트럭들은 대형 차들 전부 다 에어 서스펜션이잖아요. 그 차들이 뭐 문제가 있다는 소리는 없잖아요. 근데 유독 이제 국산차에 대한 평가가 박한 것도 있고 아직은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어쩔 수 없어요. 가변축을 갖다 효율적으로 자동축을 쓸 수 있는 방법이 판스프링보다는 무진동이 맞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아이트럭에서도 이제 이렇게 중고 차량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겠지만은 많이들 알아보시고 가려가면서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제가 실제로 타보니까 편해요. 무진동이 좌우 레벨링도 잘 맞춰주고 승차감도 좋고 제가 봤을 때는 4.5톤 자동축을 다는 차들은 판스프링으로 했을 때 가변축 조작에 의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판스프링보다는 무진동입니다. 아니 세상에 자영업자가 예를 들면 식당 같은 팔리든 안 팔리든 백반 한 그릇에 6만 원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영업자 자기 마음이잖아요. 본인이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사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택시는 기본 요금이라는 게 있고 기차표도 돈을 먼저 내야 되는 거고 비행기 값도 당연히 돈을 먼저 내야 되고 근데 웃긴 게 화물은 유일하게 처음 보는 놈들한테 외상을 줘야 되는 게 화물이에요. 운임을 운송하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파주가 정해놓고 할래 말래 이거예요. 본 적도 없는 놈들한테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2달 외상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 기준은 파주 지 마음이 기준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왜냐면은 짐은 한정돼 있고 차는 많으니까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운임제가 필요한 건데 기업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죠. 그러면 기본 그 기준을 세우잖아요. 기준을 뭐 기본 요금이 있고 운임이 있고 그다음에 키로당 단가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로 이걸 감안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조차 안 하려잖아요. 거기다가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너희들은 자영업자야. 파업을 하면 안 돼. 아니 자영업자가 일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재정비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으니까 코에 걸면 코 걸이고 귀에 걸면 귀 걸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부담을 차주들이 다 짊어지는 거니까 힘들 거예요. 힘들 거예요. 목표를 거창하게 두진 않습니다. 일적으로는 조금 더 발전된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걸 추구하고 그 다음에 제 자신으로서는 이제 뭐 건강을 좀 관리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롱런을 하려면 일단은 내 몸이 괜찮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제 목표입니다. 우리 그 종사자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그렇고 한 해도 쉬웠던 해는 없었어요. 정말 다 힘들었고 다 죽을 맛이었어요. 7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달리고 집에서 자는 시간은 없었어요. 저는 이 업을 시작하면서 한 번도 두 다리를 뻗고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항상 걱정도 많고 힘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장님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려운 와중에도 또 처자식 생각해가지고 이 약 물고 달리시고 또 달리시고 멘탈이 부사지고 막 근데 내가 아니면 탈 사람이 없으니까 타야 되는 거예요. 화물차 운전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한 우리 스스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상대 측에서 흉으로 보진 않을까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일이 서글프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그냥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끼리 동업자 정신은 좀 보기 힘들지만 현실적으로 근데 저도 항상 다른 분들을 응원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 우리 사장님들이 달리실 때 저도 달릴 때 서로가 앞에서 뒤에서 양옆에서 서로 응원합니다. 서로 응원하고 무사고로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